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 유연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증성 장질환일 때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활동기일 때 그리고 관해기일 때 어떻게 식사를 하셔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상이 있는 활동기일 때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 활동기일 때 식사 원칙을 살펴보면 복통으로 식사 섭취가 줄어들고 설사 등으로 배설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니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탄산이 들어간 탄산수나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로 대체해서 마시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히려 복부에 가스를 차게 할 수 있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합니다. 장의 자극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두세 끼만 드시지 마시고 6끼 이상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끼에 몰아서 폭식을 한다던가 과식을 하게 되면 배에 가스가 차며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증상이 점차 줄어들고 적응이 된다면 2, 3일마다 부드러운 음식으로 한두 가지 음식을 추가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증상이 악화될까 무섭고 두려워 계속해서 다 제한하고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의 영양소가 결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을 불편하게 한 음식은 피하면서 식사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파, 마늘, 양파는 가스를 발생하니 반찬처럼 많이 먹기보다는 양념에 소량씩 넣으면 됩니다. 그 외에도 양배추, 브로콜리, 콩류는 가스를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산수를 마시는 대신 그냥 물을 마시며 이때 너무 차가운 물은 변을 묽게 하니 상온의 물로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식으로 빵을 먹더라도 튀긴 도넛을 먹는 대신 식빵의 부드러운 부분을 먹도록 하고 칼칼한 고추장찌개를 먹는 대신 된장국으로 바꾸어 먹도록 합니다. 이렇게 기름지고 맵거나 자극적이며 너무 차가운 음식은 변을 묽게 하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리법과 양념에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신다면 장의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관액이라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균형적인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식습관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충 씹고 삼키진 않나요? 아니면 꼭꼭 씹어서 드시고 계신지요? 혹시나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식사 속도가 빠르다면 이것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규칙적인 시간에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은 습관으로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체조 유지의 구성 성분과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몇 끼 섭취하도록 합니다. 단백질 식품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와 같은 육류가 있고요. 흰살 생선, 등푸른 생선과 같은 생선 종류, 두부, 계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섭취하실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한 끼에 몰아서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에는 밥하고 나물하고 먹고 저녁에는 단백질 음식을 과다하게 먹는다든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거의 먹지 않다가 주말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매 끼니마다 적정량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류의 경우 요리를 할 때 기름기가 많은 껍질, 비계 부분은 제거하시고 질긴 힘줄 부분도 제거하고 드신다면 소화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액일 때는요,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은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고 또한 섬유소가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다양한 유익균을 늘려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관액일 때는 섭취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생채소를 먹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면 국이나 나물처럼 푹 익혀서 섭취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설탕, 과당이 들어간 단 음식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반대로 깨트릴 수 있습니다. 과당은 상당 부분이 소화 흡수되지 않으면서 대장균에 의해 쉽게 발효되어 가스를 형성하니 간식을 먹거나 식사를 준비할 때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편의 음식이나 가공 음식, 잦은 외식은 단 성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이렇게 영양 성분, 당류를 보시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아직까지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고 계신가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장 투과성을 증가시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금주 금연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피하고 조심해야 되는 음식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거꾸로 평소에 잘 먹어두어 결핍이 생기지 않게 채워주는 식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에 염증이 있다면 영양소들이 충분하게 흡수되거나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설사하거나 혈변을 보게 되면 이를 통해 영양소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복통 같은 것이 있으면 먹는 것 자체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일부 약은 영양소의 요구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염증으로 인해 우리 몸의 요구량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영양 불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로 칼슘, 비타민 D, 철분, 엽산, 비타민 B12, 아연, 칼륨, 지용성 비타민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하나하나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칼슘을 보시면요. 칼슘은 모든 세포에 필요하지만 뼈를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주로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거나 설사와 같이 장을 통과하는 것이 빠르게 되면 칼슘의 흡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모도 많아지게 되면서 뼈의 형성이 감소하여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과량의 섬유소 식품을 섭취하거나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칼슘의 배설이 많아지므로 짜게 먹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탄닌이 들어간 차를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같이 먹게 되면 또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식사하시고 바로 커피나 녹차 같은 차를 마시지 않는다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면 칼슘의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나 치즈, 요플레 같은 유제품, 멸치나 뱅어포 같이 뼈채 먹는 생선, 콩이나 두부, 또 이렇게 칼슘이 첨가된 주스, 칼슘이 첨가된 두유 같이 이제 칼슘이 첨가된 제품이 있습니다. 단 우유를 마실 때 복통이나 설사가 있다면 유당 분해 제품으로 섭취하거나 다른 요플레나 치즈 같은 다른 유제품으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타민 D를 보시면요. 비타민 D는 장내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 방금 말씀드린 칼슘을 우리 몸이 흡수하고 이용하는 데 도와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많은 식품으로는 비타민 D를 강화한 우유, 요플레, 치즈, 두부 같은 식품이 있고요. 이렇게 비타민 강화 표시가 있습니다. 참치, 연어, 꽁치 같은 기름진 생선,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 버섯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야외에서 하루 15분 이상 햇볕을 쐬는 것도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철분인데요. 철분은 헤모글로빈인 혈색소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동시켜주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염증성 장질환일 경우에는 장출혈과 염증으로 인해 혈액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빈혈이 생길 수 있겠죠. 빈혈이 있으면 빈혈로 인해 식욕이 저하되고 식욕이 떨어지니 먹는 양이 또 감소될 수 있어 평소 양질의 철분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양질의 철분 식품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간, 두부, 계란, 굴, 조개 같은 어패류 같은 것이 있고요. 연어 같은 생선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성 식품들은 철분 함량도 많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자,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는 비타민C가 많은 채소, 과일과 같이 드시면 철분의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에 있는 떨떠름한 탄닌 성분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칼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후 바로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엽산인데요. 엽산은 DNA를 합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세포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음주를 하고 있다면 알코올 흡수를 방해하고 배설을 증가시키니 금주를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약은 엽산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니 엽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여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엽산은 열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량의 물을 이용해서 고열로 조리하게 되면 엽산의 손실이 커지게 되니 생채소로 먹는다든지 또는 국처럼 오래 끓이는 조리보다는 나물이나 샤브샤브처럼 살짝 데쳐서 먹는 조리법으로 요리하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엽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콩, 시금치나 상추, 케일, 청경채, 치커리 같은 짙은 녹색잎 채소,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있습니다.
이제는 비타민 B12인데요. 비타민 B12는 신경 시스템을 유지하고 방금 말씀드린 엽산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상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 엽산도 같이 결핍이 됩니다. 또한 이 비타민은 소장의 회장 부분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회장 쪽에 염증성 장 질환이 있거나 또는 회장을 제거한 수술을 하셨다면 비타민 B12의 흡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비타민 B12가 많은 음식으로는 주로 동물성 식품으로 예를 들어서 육류, 계란, 조개, 굴 같은 어패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아연은요, 우리 몸의 효소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한 DNA와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 아연은 소장에서 흡수되고 대변에서 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으로 설사를 자주 하시게 된다면 아연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연이 결핍되면 상처 회복이 지연이 되고 면역 기능 또한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식욕, 미각, 후각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주로 단백질 식품으로 예를 들어 굴, 새우, 가재 같은 해산물,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 계란, 치즈, 우유에 아연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칼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 평형을 유지해주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가 잦아지게 되면은 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칼륨은 손실됩니다. 칼륨이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면 식욕이 감소하고 근육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칼륨이 어디에 대부분 있냐면요.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고요. 또 감자, 마, 잡곡, 유제품에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신부전처럼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혈중 칼륨 수치가 높다면 섭취 제한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A, D, E, K를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세포를 생성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은 식이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몸에서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의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 즉 대변에 지방이 섞여 나오는 지방변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지방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용성 비타민이 결핍되기 쉽습니다. 또한 소장에 염증이 있거나 단장 증후군일 때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비타민 D의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으니 나머지 비타민 A, E, K는 어떤 음식에 풍부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는요, 특히 시각 관련 기능과 세포 분화 관련 기능을 하는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당근, 토마토 같은 노란색, 주황색 계열 과일과 채소, 비타민 A를 강화한 시리얼,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 간, 어유 등에 있습니다. 자, 비타민 E는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가 식물성 기름이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 어느 기름이 더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름에 따라 지방 조성이 다르니 한 가지만 쓰지 마시고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타민 K는요, 식사를 통해서 그리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이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항생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면 비타민 K가 합성이 되거나 흡수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요, 혈액 응고인자를 합성하는 데 또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은 섭취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으로는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콩,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같이 섭취할 때 그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니 채소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기름에 볶거나 샐러드로 드실 때는 식물성 기름이 들어간 드레싱을 이용하신다면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육류 같은 것을 요리할 때는 국, 찜, 조림과 같이 물에 넣는 조리를 하거나 압력 냄비에 조리를 하면 부드럽게 육류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패류는 너무 높은 고온에 조리를 한다든지 지나치게 오랫동안 조리하면 질겨지고 건조해지니 조리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면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의 경우는 너무 오래 가열한다든지 탕이나 국처럼 너무 많은 물에 가열한다든지
또는 채소를 잘게 잘라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영양소의 파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채소를 먹는 것이 영양소의 파괴 없이 먹을 수는 있지만 생채소로 먹는 것이 불편할 경우에는 데치는 물을 최대한 적게 하거나 크게 잘라서 조리를 한다면 영양소의 파괴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채소를 섭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증상이 없을 때, 즉 관해기일 때는요, 평소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틈틈이 보충해주면 좋겠습니다. 칼슘, 철분, 엽산, 칼륨, 아연, 비타민 B12, 지용성 비타민 이런 것들이 결핍되지 않기 위해서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육류,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과일과 유제품까지 섭취한다면 균형적인 식사를 유지하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